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네, 어니님 오늘은 연말이고 하니까 배당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주가 어떤 거고 뭐 이런 원론적인 걸 떠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배경 설명은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실전적인 부분일 거예요. 배당주를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수익을 챙길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그것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당주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있을 건데, 이 부분, 배당주의 현실적인 측면, 고려 요소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배당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배당주 선정 부분 같아요. 도대체 남들은 주식 투자하면서 배당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한다는데 배당주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 저도 실제로 질문도 많이 받고 교육도 하고 이랬었던 부분인데, 이거 의외로 간단합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주식, 기업이란 게 사람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 작년도, 직전 연도 또는 그 전에 그 해당 기업이 배당을 했었던 기업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면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밥이나 뭐 먹을 거를 잘 사주는 친구가 있고 절대 안 사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쉽게 안 바뀌죠, 성격. 기업도 마찬가지라서 그런 거 조금 리서치만 해주게 되면은 배당주 선정하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이게 배당주라는 게 어떤 기업은 배당을 하고 어떤 기업은 안 하고 이런 게 뭐 애초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배당할 거다 아니다 이런 거를 미리 막 이렇게 광고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네. 우리가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그 네. 찾아보는 가장 기준점은 과거에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배당을 했는지, 네. 배당률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찾나요? 이 질문이 현실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답 없어요. 리서치를 직접 시간을 들여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조금 검색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그냥 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주들 그러니까 정리해 놓은 거를 공유를 해주신다는 건데 저희 그 공유 카페에다가 올려놓으면 되겠죠? 네. 일단 여기서도 화면으로 바로 한번 볼까요? 볼까요? 네. 네,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을 주는 기업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해당 연도에 매출, 즉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원만한 기업 중에서 당연히 배당을 줄지 안 줄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기업 경영진의 어떻게 보면 고유 권한 같은 거라서 수익 잘 나는 기업이라고 무조건 배당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대체로 성향적인 것 같아요. 배당을 조금 더 주면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배당을 기업에선 왜 주냐? 라고 하게 되면 주가 관리의 한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배당금 크게 주던가 아니면 배당을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했었을 때 그냥 그 단순 숫자가 크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주식의 현재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재가 규모와 비교를 했었을 때 비율이 나옵니다. 그거를 같이 봐주시게 되면 이 기업은 배당을 조금 더 크게 준 기업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되고요. 보게 되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중에 기업 종목 말고 약간 펀드 연동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임의적으로 좀 추려냈고요. 그냥 제가 리서치하면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100% 맞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보시고, 여기서 디테일한 것들은 조금은 스스로도 리서치 추가를 하면서 알아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궁금한 게 이게 오늘이 12월 18일인데 이거 찍고 있는 날짜가 네, 이 현재가가 이제 어제 날짜 종가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금은 2019년 배당금이었으니까는 이 두 개 날짜 간격이 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네. 조금은 개인적으로 그냥 고려해가지고 그냥 느낌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자 하나씩 볼게요. 2019년 배당금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오해하시는 분, 요번 연말 때 이거 준다는 거야? 전혀 아닙니다. 2019년 배당금이란 거는 2018년 그 배당락 기준으로 그때
주식을 보유했었던 사람이 실제로 2019년 한 4월 정도에 봤죠. 배당금 수령을 그때 하죠. 그래서 2019년 배당금이고요. 쉽게 말하게 되면 이거 작년 거다 얘기하시면 되고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 거 정리한 건데 배당금은 어차피 공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정리가 가능하지만 그 시점에서의 현재가는 계속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준에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리하기 편하게 저는 항상 그러죠. 정리할 때 되게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빠르고 담백하게 그냥 쭉 해나간다고 해서 이 기준은 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배당 나오는 날 기준으로 하든 어제 날짜로 하든 어차피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느낌만 보기 위해서 어제 걸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배당률 순위가 얘가 무조건 1등이야 이렇게 되진 않겠죠. 디테일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면 순위는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이거 그냥 리스트. 얘네들이 작년에 배당을 했었던 기업이구나. 이 중에서 줬었던 애들이 또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괜찮지 않으면은 배당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빠르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 정리되어 있는 이 기업들이 전체예요? 배당을 한 전체 기업들이 아니에요.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진 것도 있어요. 그냥 제 기준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추린 거고요. 네. 지금 4%대에서 커트를 한 거지. 이 정도면은 그냥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 거지 훨씬 더 많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시고 하나만 특이한 게 있어서 이거 봐보고 싶은데 파커스 한번 봐볼게요. 종목으로. 이거 바로 넘어가서 볼게요. 2018년도에 얘네가 괜찮았죠? 꽤 기업 행위를 잘해서 영업이익도 좋고 당기순이익도 좋았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팡 전환하면서 그러면서 회사가 양호해졌고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서 배당도 꽤 세게 했죠. 아까 봤었을 때 배당률로 조금 다르겠지만 10%대 가까이 해줬으니까 꽤 센 거죠. 근데 올해 어때요? 보게 되면은 안 좋네요. 그쵸? 그럼 얘네가 또 배당할까 안 할까는 미지수예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예, 배당하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런 애들이 배당을 하면? 그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기업들도 존재는 하는데 그게 일반적이거나 많지는 않다라는 거.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작년 배당 기준 1등이 파커스였으니까 얘네 올해도 또 줄 거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고 한 거고요. 두 번째, 또 이거 정리할 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해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HTS 뉴스에서 배당으로 이런 식으로 검색해도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네, 쉬워요. 그러니까 결론은 배당주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놓은 거, 이거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카페에다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한 가지 우자 붙어 있는 거, 이건 우선주입니다. 자, 우선주 여러분들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우선주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배당에 훨씬 더 유리한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이 그냥 일반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배당이 조금 더 크고 우선권이 있어요. 대신에 일반적인 거래할 때는 거래량이 너무 안 나와서 좀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진짜 궁금한 거는 이걸 현실적으로 매매에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번이 현실적인 측면. 자,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거. 현실적인 측면에서 자 12월 됐으니까 지금 이제 배당 주는 종목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배당도 먹고 수익도 내고 알먹고 꽉먹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데 불가능하진 않지만 무조건적으로 유리한가라고 보게 되면은 저는 글쎄요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건 주관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배당주를 막 집중적으로 노려서 공략을 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제 기준점에서 맞는 매매를 우선적으로 1번으로 선택을 하고 그런 애들 중에 플러스 알파로 배당이 나오게 되면은 땡큐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어차피 배당을 받으려면은 그 일정 시간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묶여있게 되는데 그 배당률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만에 하나라도 배당 안 나오게 되면은 목적성 상실로 이어지니까 저는 무조건 배당만 노리고서 매매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중장기 길게 보거나 그런 것 중에서는 배당도 나와주면은 땡큐, 그러니까 배당도 그렇다고 안 노리는 거는 아니고,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좀 설명이 되었나요? 근데 이제 만약에 네. 나는 배당주 해보고 싶은데 네. 잘하는 방법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뭔가 줄 수 있는 팁이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매매의 목적성에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1번, 2번. 저는 제 매매가 1번이고 배당이 2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배당주를 종목 선정해서 배당주 중심으로 선정을 안 한 건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배당주 잘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목적성에서 배당이 1번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다른 매매 방식이나 이것들은 배당에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즉 뭐가 더 우선하는데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에 맞춰야 돼요. 배당주가 우선이 돼야겠죠. 그러면 배당주가 우선이 되려면 당연히 배당주 잘하는 방법은 배당주 선정입니다. 선정하고 보통 확정이 될 때까지는 내년 상반기 1분기죠. 1분기 주주총회 그때 결정이 나니까 그때까지는 홀딩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주총 열리고서 배당 결정했다 이거 나오는 거는 한 내년 2월 3월에 그런 공시가 나오고, 실질적인 지급은 뭐 4월 이때부터 시작돼요. 좀 더 빠른 건 1월에도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건 진짜 빠른 거고, 평균적으로는 2, 3월에 거의 다 공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주식 보유 기준일이 12월 말이에요. 뭐 그냥 쉽게 12월 30일이라고 할게요. 이때예요. 그러면 배당주 잘하는 방법, 배당주에 모든 걸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주가 해당되는 종목들을 싹 산 다음에 12월 30일까지는 보유, 그 다음에 1월달 가서 매도하시게 되면은 배당에 대한 권리는 확보하고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배당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 알고 하면은 뭐 될 문제인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배당이 주목적이 아니라면은 이건 뭐 그렇게 주로 신경 쓰지 않는 게 당연한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배당이 클까 매매에서 올리는 수익이 클까, 이것도 성향인데 뭐가 더 합리적이고 클까 해서 저는 배당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그거는 항상 그렇지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조금은 더 선호를 하고요. 그렇다고 배당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약간 편법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한 12월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종목들 배당 될 만한 거 좀 여러 개 쭉 깔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정리해요. 그렇게 되면은 어디서 뭘 샀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배당 시즌 때 알아서 배당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나름 쏠쏠합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 때로는 그냥 좋든 싫든 간에 길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물량도 묵직한데 그게 배당을 해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더 좋고요. 네. 간단하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네요. 다른 팁 같은 거 줄 거 없나요? 혹시 뭐 이런 건 피해라,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이제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보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이 배당이 목적이 아닌데 굳이 배당을 그렇게 찾아갈 필요는 없다, 배당주를. 네. 그런 건 피해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네. 뭔가 좀 조금 이제 더 조심해야 될 거. 배당과 관련해서 좀 조심할 것.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배당을 준다면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현금 배당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첫 번째 잘못이고요. 현금으로 안 주는 경우 있습니다. 주식으로 주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주는데 이게 근데 좋은 거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당을 고려해서 배당주 위주로 선정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거래량이 되게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걔를 강제로 보유하고 있다가 종목에 끌려다니게 되는 역전 현상이 나와요. 거기에 자금 묶이고 빠지니까 추가 매수하고 또 배당 준다고 하니까 그거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서 돈이 송두리째 묶이면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니 그런 것들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시는 중에 계속 이제 거래량이 없어서 뭐 안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거래량이 없으면 왜 안 좋죠? 이거 한번 봐볼까요? 그냥 네. 뭐 몇 개 보이는 거 여기서 그냥 골라볼게요. 천일고속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 지금 오늘 거래량
49주 나온 건가요? 네, 맞아요. 그쵸? 이거를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를 샀어요. 배당 받으려고. 샀으면은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팔기가 너무 힘들어요. 배당은 받을지 몰라도. 팔기가 힘들다. 어떻게 매도할 건데 라고 하게 되면은 배당 받아서 플러스일 수도 있겠지만 팔기가 힘든다는 게 마이너스에서 나는 배당 받았으니까 다 상관없고 마이너스에서 팔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은 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마이너스에서 팔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그러면 이제 배당 받은 거 날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네. 똔똔이 되는 거고 때로는 이 마이너스가 더 클 수도 있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배당주 중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 너무 안 나오는 거는 장기 투자할 거 아니고서는 이거 팔기 너무 힘들어요. 거래량이 없으면은 안 좋은 이유는 팔기가 어렵다라는 거 말고는 없나요? 그쵸? 거래량이 없다고 해서 종목이나 기업이 안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팔기가 어렵다는 거는 제값 받고 팔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은 받았는데 팔기가 힘들어. 강제로 이제 네. 발목 껴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많이 팔려면 근데 네.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다는 건 살려는 사람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시장에 제대로 된 값으로 팔려는 사람도 없는 거일 수 있으니 네, 나 혼자 이제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러다 보면 주가도 좀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배당 이후에는 그 와중에 팔려고 하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다들, 사람들이 네, 순간적으로 그렇겠다. 몰릴 거예요. 네네. 그럼 더 팔기 힘들겠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조금 진짜 프로들, 기관이나 외인, 집단의 키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그걸 역이용합니다. 그때 그냥 물량 일부를 한번 던져내면서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제 끙끙 매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개인들의 선택지는 거의 10중 8구 추가 매수로 가요. 그러면은 원했었던 물량보다 더 큰 금액의 자금이 이제 묶이기 시작하는 거죠. 배당 한 번 받았을 뿐인데 그 해당 종목하고 1년간의 연애를 합니다. 네. 그런 단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거래량이 좀 많은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배당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게 합리적이고 좋은데 근데 그런 종목들이 배당을 패싱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한다고 무조건 배당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노려볼 만하다. 근데 무조건은 아니다. 요 정도. 그 언니님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배당주를 막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얘기가 좀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정도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얘기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 성향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하는 분들 중에서 네. 배당을 좋아한다? 이거는 배당이 좋다 그러니까 좋은 줄 알지 네. 이 실체를 알고 나면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도 굳이 팁을 한 가지 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자꾸 팁 달라고 하니까는 조금씩 나오네요. 네, 저 생각하다 보면은 네. 나오긴 하네요. 옆에 우측 리스트 하나씩 다 검토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거래량 비교. 거래량을 비교해서 그래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하세요. 최소 50만 주 정도는 되는 거. 최소 50만 주 거래량, 평균 거래량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고서 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팔 수 있다는 걸 떠나서 우리가 실제 매매를 통한 차익을 낸다던가 네. 그러기에 이제 적합한 기준인 거죠, 저런 게. 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당해년도 재무 흐름 체크. 아까 말했지만 파커스처럼 직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재무 흐름이 좋았지만 올해 적자 전환으로 돌아선 기업은 배당을 무조건 준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줬는데 올해도 무난하게 무탈하게 지나간 기업들, 이 세 가지 조건을 검토하게 되면은 그래도 몇 개는 나오겠죠. 그 애들을 하세요. 배당주는 잘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배당주는 선정이 시작과 끝이에요. 배당주를 고르는 거. 이게 저의 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이나 우리 공유 카페에다가 내용 같이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네, 이게 뭐 이제 배당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영상 모두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네.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저희도 참고를 하고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배당주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